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티브 잡스였지만 요즘에 보면 혁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이미지 하면 잘 어울리는 사람 중 한 명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였던 X, 그리고 XAI까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그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일론 머스크도 사실 엄청난 실패 전문가였습니다. 수천억짜리 로켓을 공중에서 불꽃놀이처럼 날려먹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신차 발표회에서 유리창을 박살내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 창피해서 이 끔찍한 실패의 역사, 흑역사를 지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실패 장면들을 고화질로 유튜브에 박제해 놓고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만들면서 즐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관종이라서 그런 걸까요? 오늘은 SF 거장 테드 창의 소설인 숨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실패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자존감을 얻기 위해 왜 밤마다 실패하는 역사, 흑역사를 기록해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흑역사를 지우지 않고 공개하는 이유, 단순히 관종이라서 그럴까요? 라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는 본능적으로 이 창피한 기록 속에 진짜 성장의 비밀이 숨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실패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테드 창의 책 숨을 참고해서 우리가 진짜 자존감을 얻기 위해 왜 밤마다 실패하는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테드 창의 책 숨에서 소개된 단편 중에 하나인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억은 진짜입니까? 라는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파트는 두 가지 시대를 교체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는 가까운 미래, 사람들의 모든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 검색할 수 있는 리멤이라는 기술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아프리카의 티부족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기자는 리멤 기술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망각을 방해하고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만들 거라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자, 기록이 없었던 시절의 티부족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티부족의 언어에는 진실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미미와 보우입니다. 미미는 옳은 것, 즉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말을 뜻합니다. 반면 보우는 정확한 것, 즉 사실 그대로를 뜻하죠. 티부족은 분쟁이 생기면 정확한 팩트인 보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미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글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자 혼란이 생깁니다. 너 예전에 이렇게 말했었잖아 라며 기록된 종이인 보우를 들이밀기 시작한 거죠.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주인공은 이처럼 모든 것이 기록되는 리메미의 세상이 오면 우리가 낭만적으로 간직해온 기억의 미미는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미미라는 개념 어디든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기억을 조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위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연애를 떠올릴 때 내가 얼마나 찌질하게 매달렸는지는 삭제하고 우린 성격 차이로 쿨하게 헤어졌어 라고 기억합니다. 직장에서 깨졌을 때에도 내가 실수를 했어 라고 기억하기보다는 오늘 팀장님 기분이 안 좋았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죠. 즉 우리는 내 마음 편한 대로 내가 옳은 사람, 즉 미미로 남도록 기억을 편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편집된 기억인 미미는 당장의 내 멘탈을 보호해 줄지는 몰라도 나의 성장을 완벽하게 가로막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러한 미미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로켓이 폭발했을 때 기후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혹은 운이 없었다 정도로 핑계를 대고 치워버렸겠죠. 하지만 그는 정확한 사실인 보우를 택했습니다. 폭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뜯어보면서 연로 밸브 압력이 몇 %나 부족했는지 정말 잔인할 정도로 팩트를 직면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도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소홀했던 과거를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딸이 사춘기라서 나를 멀리했다 라고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멤을 통해 과거 영상을 실제로 돌려보자 진실은 달랐습니다. 딸이 다가와서 말을 걸 때마다 귀찮아했고 화를 내는 건 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죠. 그는 리멤이 인간관계를 망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기억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깨닫고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 이번 달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24시간 찍은 CCTV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며 허비한 시간, 집중하지 못한 시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 목표를 세우고도 실패하는 이유,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달콤한 거짓말, 미미 속에서 진짜 내 문제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테드 창 책 숨에서 인상 깊은 파트였던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 후반부에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디지털 기억의 진짜 혜택은 당신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여러 시점에서 틀린 적이 있고 잔인했거나 위선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라고 우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방어기제죠.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은 그래, 기록을 보니 내가 틀렸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었네, 그래, 인정하고 이제 고치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패했던 기억, 흑역사를 직면해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그리고 그걸 통해 나아지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고 그 실패를 숨기는 대신 철저하게 기록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에게 실패 기록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지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오늘도 블로그 포스팅이나 다이어리에 감정적 진실, 미미를 적으면서 미화된 나의 일상을 기록하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일기나 칭찬일기도 좋지만 저는 그 포스팅이나 일기 속에 실패했던 내용도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에서 미미라고 불리는 감정적 진실은 싹 빼고 보우라고 불리는 사실적 진실도 CCTV처럼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공부해야 하는 저녁 시간에 쇼츠를 1시간 동안 봤다. 친한 친구에게 따뜻한 말은 못해주고 팩폭하는 바람에 서로 감정이 상했다. 헬스장 PT 선생님한테 야근한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었다 등등. 처음엔 쓰기 싫고 인정하기 싫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아픈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들의 뇌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으로 실패했구나, 내일부터는 이걸 조심해야겠다 등등 우리의 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흑역사나 실패는 지워야 할 얼룩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폭발하는 로켓처럼 우리들이 다음 단계로 쏘아 올릴 가장 비싼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의 사실적 진실, 보호는 무엇인가요? 오늘 밤 용기 내어 그 진실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서 등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소모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